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요 식물 등에 관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좀 짧고 간략하게 요점만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 식물 조명등을 3년째 쓰고 있는데 저희 집이 지금 남서향이라 해가 좋은 봄, 가을에도 봄에도 한 5시간 정도 해가 들긴 하는데 4-5시간 그 정도 들고 겨울이 되면서 해가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서요. 저는 이렇게 초보 때부터 생장등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스탠드형 요 생장등이 제가 초보 때 가장 먼저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요걸 쓰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이 자리 차지를 해서 조금 불편하고 요즘 제가 쓰고 있는 건 요렇게 집게로 찝어서 쓰는 문어발 형식의 요런 생장등을 추가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효과 차이가 별로 있을까 하고 요 처음에 쓰던 요 보랏빛이 바깥에서 볼 때 너무 조금 색이 진해서 이렇게 하얀 전구 쪽으로 바꿔서 구매를 했는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요 보랏빛이 나는 생장등은 이렇게 파란 전구와 빨간 전구를 같이 켰을 때 색이 보랏빛이 나는 거고, 요게 파란색과 빨간색별로 효과가 다르다고 사용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요 하얀색 전구보다는 이렇게 보랏빛 나는 전구가 꽃 개화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웃자람도 좀 많이 잡아주고, 무엇보다 얘는 색이 좀 드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거든요. 요렇게 목대 있고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은 요런 하얀 전구보다는 요렇게 보랏빛 전구가 보랏빛색이 나는 요런 식물등이 훨씬 더 그 웃자람을 조금 방지해주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보랏빛 입장이 보라색인 아메치스라든지 퍼플 딜라이트 그런 아이들 하고 입장이 얇은 수연이 좀 햇빛에서도 물이 조금 빨리 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블금도 그렇고 춘맹같이 물이 잘 안 드는 그런 아이들 말고 햇빛에서도 물이 좀 잘 드는 프리티라든지 요런 아이들이 요 보랏빛 생장등을 설치해 주면 그 아이들이 물이 또 잘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얀색 빛이 나는 생장등은 효과가 없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얘도 효과가 있는데 이 보라색 전구보다는 효과가 살짝 덜해서 그렇지, 제가 지난 여름 이 하얀색 생장등 밑에서 이 립톱스를 계속 케어했었는데요. 요 립톱스 같은 경우 해가 부족하면 정말 보기 싫게 키가 쑥 자라서 약간 좀 징그럽기까지 한데요. 이 생장등 밑에서는 웃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장마철에 습하고 웃자랄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 있는 요 립톱스가 올 여름 웃자람 전혀 없이 너무 잘 자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약물을 먹이고 물 반응하느라 조금 더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 반응해서 햇빛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엄청 위로 쑥 올라와서 정말 징그럽게 자라거든요, 립톱스가. 그런데 생장등 밑에 두면 그 부분을 좀 잡아줘요. 이걸 제가 올여름 확실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립톱스 같은 경우 첫 해에는 생장등 없이 썼을 때 웃자람을 좀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립톱스도 요 생장등 밑에서 키우게 됐는데 그 후로는
예쁘게 잘 커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전구를 써본 결과로는 요 하얀 전등은 좀 웃자람이 덜한 아이들, 창 종류라든지 또 립톱스 같은 경우는 백색 등만으로도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분갈이 후에 뿌리 활짝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햇빛이 부족한 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장등 밑에 분갈이한 아이들을 놔두면 좀 생장점이 예쁘게 올라오면서 자리 잡는 게 눈에 띄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보랏빛 나는 생장등 같은 경우는 저 백색 등의 효과를 다 갖고 있으면서 색감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포토시나가 지금 백색 등 밑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분갈이 할 때는 민트, 전체적으로 민트 색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분갈이 후에 그 보라색 빛 나는 생장등 밑에 두었더니 한 2주도 안 돼서 물이 들었나? 생각보다 물이 빠르게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드는 거를 제가 보고 확실히 생장등 밑에 두는 게 분갈이 후에도 확실히 효과가 좋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이 백색 등 밑에서는 아이들이 물드는 거를 제가 눈에 띄게 경험하지는 못해서 좀 물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은 저는 요 보랏빛 나는 생장등 밑에 두고 있고요. 포토시나가 저렇게 빠르게 보랏빛으로 물든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여기 콩분에 있는 집시라든지 마디바, 아메치스, 또 뭐 프리티, 아메치스, 집시, 그리고 요 베이비핑거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조금 물이 좀 빨리 드는 편인데 이렇게 보라색 등 밑에 있으면 평소에 그 햇빛에서도 물이 조금 잘 드는 애들이 요 보라색 등 밑에서도 물이 조금 잘 드는 편이에요. 뭐 햇빛만큼은 아니지만, 자연 햇빛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실히 제가 경험했던 거고요. 저희 집 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보라색이 너무 진해서 요 백색 등도 이렇게 3개 장만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육이한테는 요 보라색 등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아마 다음번에는 또 요 보라색 등을 살 것 같아요. 저는 요 식물 등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얘가 너무 또 가까우면 이렇게 입장이 얇은 수연이 같은 경우는 타 들어가거든요. 입장 끝이 이렇게 오동통한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좀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5cm에서 20cm 그 정도는 띄워 주셔야 되고요. 저도 얘는 15cm 조금 안 되는데 식물과 거리를 10cm 이상은 띄워 주셔야 이 아이들이 타들어가지 않고, 여기 당인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당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꺼냈는데 여기가 지금 입장 끝이 탔는데 이게 생장등 밑에서 너무 가까워서 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장이 얇은 애들이 이렇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생장등을 켜주시면 안 되고 한 15cm에서 20cm? 저는 딱 15cm가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생장등이 물관수 하고 나서는 그 생장점에 고인 물은 털어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입장에 남아있는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장등을 켜줘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고인 물만 털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약물 관수를 하고 나서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바로 털어주지는 않잖아요. 그 약 효과를 보기 위해서 4시간 이상은 털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생장등을 꼭 꺼주셔야 돼요.
약물 관수해서 입장에 약물이 묻어 있고 생장점에도 약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 생장등을 계속 켜두면 약해를 입을 수 있어요. 약물 관수하고 햇빛에서 약해 입듯이 요 생장등도 그런 약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방제했을 때는 생장등을 꺼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후에 약 방제를 하고 거의 생장등을 오후에 끄기 때문에 오후에 관수하고 생장등을 꺼놓고 그 다음날 남아있는 물이 있으면 그 약물 털어주고 다시 켜주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여태껏 생장등에서 약해를 입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 할로윈 같은 경우는 빛을 직접 쏘이지 못해요.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빛을 조금 받기는 해도 바로 빛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퍼져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서는 빛이 좀 부족한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장등 효과를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름에 생장등을 켜줬었는데 제가 2년 동안 경험한 결과로 이렇게 생장등 바로 밑에서 불빛을 제대로 쏘이는 아이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빛을 받는다고 해도 이 아이들은 저기서 제대로 빛을 쏘이는 아이들보다는 색감도 덜 들고 웃자람도 조금 있고 예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장등을 많이 쓰게 된 건데요. 다육이들이 신기한 게 햇빛 따라 얼굴이 움직이잖아요. 바깥에 그 햇빛이 없는 장마철이나 흐린 날이 계속 될 때는 요 생장등 밑에서도 얼굴이 움직이거든요. 생장등 따라서. 그러니까 목질화가 많이 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목대가 여린 어린 다육이들 있잖아요. 어린 애기들. 그런 애기들은 이렇게 흐리거나 장마철에 또 생장등 불빛을 따라서 목대가 움직여요. 그걸 제가 경험해가지고 목대를 조금 똑바로 하고 싶다 싶은 애들을 생장등 바로 밑에 뒀더니 삐뚤어졌던 애가 얼굴이 딱 예쁘게 제자리 찾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요 생장등이 위에 있으니까 그 생장등 불빛에 따라서 예쁘게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제자리 모습을 찾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불빛을 이렇게 위에서, 대부분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게 쌓아주는 편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지금 다육이가 4개 선반 있는데, 세 번째 칸까지는 이렇게 이쪽에 좀 빛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기까지 빛이 직접 닿지 않는 이런 아이들은 조금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아이들이 효과 보기 좋은데, 여기 마지막 칸, 4번째 칸은 지금 생장등이 부족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저쪽을 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빛이 이쪽으로 가게끔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생장등을 좀 더 사려고 해요. 그래서 얘도 전체적으로, 요 4번째 칸도 전체적으로 빛을 다 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이 3번째 칸에서 이 지금 전구가 4개가 다 들어가야 맞는 건데, 밑에 하나 이렇게라도 좀 세워주려고 밑에 하나를 이렇게 빛을 비춰주곤 있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햇빛을 보듯이 위에서 이렇게 제대로 빛을 보게 설치를 해줘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써본 경험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빛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보면 되도록이면 많이 미워지지 않거나 옷자람이 덜한 그런 아이들로 놔야 되는데,
보면 제가 조금 덜 이뻐하는 애가 있기도 하고 사각지대에 좀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 생장등 켜주는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들은 이게 시간이 예약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3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시간을 맞춰 놓고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원 버튼이고 이 시계 모양이 한번 누를 때마다 3시간, 9시간, 12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곡선 화살표 모양은 이 4개의 전구를 다 쓰지 않을 때 한 개만 쓰고 싶다거나 뭐 2-3개만 쓰고 싶다 할 때 이걸 누르시면 끌 수 있는 뭐 기능인 것 같은데 저는 다 켜서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불빛을 더 환하게 하거나 더 줄이거나 하는 그 기능인데 이것도 저는 불빛을 최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 기능 쓰지 않고 있고 제가 쓰는 기능은 이 전원 버튼이랑 이 시계 버튼만 쓰고 있고요. 저는 아침 8시에 켜주면 저게 9시간 동안 켜져서 5시 정도에 꺼지거든요. 거의 시간이 딱딱 맞기도 하지만 제가 8시에 켜놨는데 어쩔 때는 뭐 10분 일찍 켜지거나 약간의 시간이 조금 틀리게 적용될 때가 있는데 뭐 그래도 9시간 설정하면 9시간은 딱 켜지고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8시부터 5시까지 이 다육이들도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크는 식물들 환경이랑 같게 밤에는 꺼주고 해가 떠 있을 때만 이 생장등을 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아침 8시에 켜주고 오후 5시에 꺼지게끔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얘가 한번 예약을 해놓으면 알아서 매일매일 그 시간에 제가 설정한 비슷한 시간에 켜지고 꺼지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해 놓으시면 얘가 9시간 동안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 켜주고 꺼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예약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예약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백색 등과 보랏빛 등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식물등이 다육이랑 너무 가깝거나 방제를 했을 때 약해 입어서 입장이 타는 경우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는 빛이 부족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육이들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장등 켜주는 시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약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생장등 쓸 때 팁과 그 경험했던 부분 이렇게 정보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생장등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쿠팡에서 다 주문을 했고요. 뭐 쿠팡이든 뭐 지마켓이든 네이버든 검색하시면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이제 본인이 맞는 거를 찾아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 생장등이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험 삼아 일단 하나를 써보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비싼 거를 사기에는 부담돼서 그나마 조금 가격이 착하다 생각하는 거를 하나 사서 일단 써봤고 써보니까 효과가 있길래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1개, 2개씩 늘려서 제가 지금 총 6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빛이 부족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개 정도 더 구매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제품을 써볼까 해서 지금 이것저것 검색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걸 구매하면 그때 또 영상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같이 이렇게 생장등을 쓰고 싶은데 좀 부담이 된다거나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 하시면 조금 저렴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써서 효과를 보시면 그 다음에 또 가격대가 높은 좋은 제품을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